결혼한 지 10년 차인 40대 남성은 네일숍을 운영하는 아내와 함께 초등학생 두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아이들 전화도 받지 않고 외박을 하더니 다음 날부터 방문을 잠그고 들어가 잠이 드는데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차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더니 아내에게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불륜 상대가 무속인 유튜버라는 사실. 처음에는 잘못했다며 벌을 받겠다던 아내였지만 며칠 뒤 갑자기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니 아이들을 두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 벌어진 이 충격적인 일에 남성은 정신을 차리기도 힘들지만 어린 두 자녀를 위해서라도 상간남인 무속인 유튜버가 죗값을 톡톡히 받았으면 한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본의 아니게 또 불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꾸 이런 얘기를 전해드리는 게 뭐 비혼을 주장하는 거 아니냐 뭐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저희가 뭐 결혼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시겠어요? 결혼하실 때 좀 신중하고 정말 반면교사를 삼아서 좀 신중한 결혼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자, 남편분께서 아주 복잡한 심정에서 제보를 주셨어요. 어떤 부부일까요? 네, 일단 결혼 10년 차고요. 40대 남성이 제보를 주셨습니다. 초등학생 자녀 2명을 두고 있는데 이 남편에 따르면 남편이 연애 시절부터 아내를 굉장히 좀 열심히 쫓아다녀서 연애도 하고 결혼까지 한 그런 경우입니다. 결혼 뒤에 아내는 직장을 관두고 전업주부로 지냈는데 그러다가 아내가 좀 아이를 낳고 나서 답답해하면서 취미 생활을 가지게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네일 아트였는데 이걸 아내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잘했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본격적으로 좀 열심히 해보라면서 가게까지 내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일 아트. 예. 맨 처음에는 너무 잘 되고 아내도 활력을 얻었어요. 그래서 평수도 더 늘리게 되고 직원도 고용하게 됩니다. 잘 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 남편 입장에서는 이 아내가 너무 이제 이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좀 덜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허. 그게 좀 불만이라면 불만이지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좀 몇 개의 일이 터지면서 좀 어려울 때가 왔어요. 그래서 가게 평수를 줄이게 됐는데 이때 좀 다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평수를 줄여도 좋으니까 난 네일 아트 사업을 계속하고 싶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남편은 좀 이렇게 된 마당에 아이들 케어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좀 다툼이 있었고 그래서 3개월 동안 이제 냉전으로 대화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이제 어느 날인가는 또 그런 상황이 이어져 가다가 아내가 좀 늦게 들어왔는데 대화가 없으니까 본인이 전화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엄마 왜 안 들어오는지 전화 좀 해봐라 보통 그러는데 그러죠. 응. 전화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애들이 전화를 해도. 그리고 그날 아예 집에를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아내가 아예 문을 잠그고 따로 자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고야. 이건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분명히. 그래서 이 블랙박스를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봤더니 그렇죠. 항상 불길한 예감은 맞아 떨어져요. 네, 그렇습니다. 오 교수님, 외박, 그리고 각방 쓰기, 그리고 블랙박스. 이 정도면 공식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순서가 있는데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상간남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 정체였습니다. 그 사람을 보니까 유튜브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 무속인이었고, 아이고야. 그리고 이제 그 유튜브 구독자가 수만 명에 달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 사실을 추궁하면서 화를 막 내니까 아내의 하는 얘기가 만난 지는 얼마 안 됐고 가게에 뭐 힘든 문제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찾아가서 몇 번 만나면서 뭐 그렇게 됐다. 즉 전보로 가가지고 불륜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가게가 힘든 문제가 있으면 남편하고 의논을 해야지 왜 무속인한테 찾아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박 교수님. 네, 좀 점을 보러 갔다가 불륜에 빠졌다. 너무 특이한 케이스고 언뜻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남편의 생각은 아내가 지금 집 안팎으로 좀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유튜브까지 하는 수려한 말솜씨를 가진 무속인을 만나니까 마음을 뺏겨버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했어요. 저는 이제 그럴 수도 있고 또 뭔가 막 이 무속인이 막 알아주는 것 같고 막 얘기하면 뭔가 남편은 내 얘기를 안 들어주고
3개월간 대화가 없었는데 이 사람이 내 생각, 내 얘기를 들어주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 굉장히 질이 나쁜 무속인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의존하고 싶어서 갔을 때는 더 이 사람에게 힘을 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줬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뭐 이용한 거겠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의존하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 여성이 잘못했는데 이 무속인도 역시 잘못해서 둘이 이제 안 좋은 그런 관계가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애들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아내가 용서를 구하고 집에 오면 이걸 그냥 봉합할 생각이셨답니다. 자, 그런데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일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갑자기 어느 날 한 2, 3일 있다 말을 바꾸고 저는 위쳐증 정신병원 가봐 뭐 이러면서 안 했어. 뭐 만난 건 맞지만 그런 관계는 없었다. 이러면서 지금 변호사도 선임을 해놓고 적반하장으로 그러고 이제 집을 나가고 애들한테 엄마 이제 못 와. 보고 싶으면 전화하고 뭐 중학생 되면 같이 살자 하고 그냥 나간 거예요. 뭐 짐도 놔두고. 무성이 없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었는데 애들까지 이렇게 버리고 나간다니 내가 알던 와이프가 맞나 싶기도 하고. 세상에 엄마라는 사람이 집을 나가면서 아이들한테 야, 중학생 되면 그때 같이 살자. 이게 할 소리예요, 지금? 네, 그런데 이 말도 바꿨습니다. 처음엔 이 아내가 불륜을 인정했거든요. 처음엔 뭐 실수였다, 나가라면 나가겠다, 벌을 받으면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며칠 뒤부터 돌연 태도를 바꿔서 당신 지금 의처증 아니냐, 정신병원 가봐라. 내가 그 무속인을 만난 건 맞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상대 무속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상간남도 처음 통화했을 때랑 다르게 문자로 우리가 좋은 마음이 있었던 건 맞는데 별일 있었던 거 아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서 해결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무속인도 당신네들끼리 해결하셔. 나 끼어들이지 말고. 네, 맞습니다. 이것만 해도 기가 막힌데 이 제보자가 더 화나고 열받는 건 아이들 두고 나갔다 이 사실 자체였습니다. 이 막내한테 너 중학생 되면 엄마랑 같이 살자 이렇게 얘기하고 나갔다고 하고요. 그 뒤로 제보자의 연락은 다 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아내분이 집을 지금 가출을 해가지고 그 무속인한테 갔는지는 여부는 지금 모르신대요. 연락이 안 돼서. 하지만 양 변호사님, 이거를 정말 이 당사자들 말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긴 하죠. 그리고 이제 특히 뭐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라면 어떤 결정적인 불륜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 이제 집을 나갔다는 것도 동거의무라는 것을 위반한 게 되고 또 설령 어떤 그런 심각한 관계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둘 사이에서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바깥에서 만났다든가 이런 사정이 인정이 된다라면 네. 그것만으로도 이제 부정행위가 될 수 있는데 하지만 그 전에 저는 조금 더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를 좀 파악하시려는 아직은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감정적으로 이분도 지금 스스로도 내가 알던 아내가 맞느냐라는 그쵸. 말씀을 하셨잖아요. 본인이 모르고 계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제가 아내가 잘했다 이런 표현 그게 그럼요, 아니라 그럼요. 본인은 모르고 있었지만 뭔가 아내만이 앓고 있었던 어떤 마음의 병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 파악을 해보시고 뭔가의 행동에 나서셔야지. 안 그러면 의외의 실수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뭘 좀 알고 싶어. 대화를 하고 싶어도 연락을 받아야 말이지. 자, 제보자분은 이혼보다도 지금 상간남, 이 구독자 수만 명의 그 무속인 유튜버 그 상간남한테도 뭔가 좀 법적인 처벌 톡톡히 받게 해주고 싶다 이러십니다. 이유 직접 들어보시죠. 사실 저는 지금도 와서 사과하면 협의로 가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이제는 살 수는 없어요. 제가 완전 밑바닥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지금은 그냥 상간남 소송에만 집중하고 싶어요. 아직도 지금 업로드를 하고 그저께 뭐 라이브 방송을 하고 그러면서 방송에 또 좋은 얘기를 더러운 입으로 그런 거 보면 무고감동하지 말고 네 제값 받고 그 더러운 입으로 사람들 흘리는 얘기 하지 마라. 넌 자격이 없다. 그 얘기 해주고 싶거든요. 자, 많이 격앙돼 있으시긴 하네요. 자,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한 가정을 파탄내고 버젓이 지금도 이 시간에도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 그 상간남 무속인 처벌할 수 있냐? 글쎄,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정적으로 혹시 이분이 너무 또 과하게 반응이 나올까 봐 좀 걱정스러운 상황인데요.
아마 지금 상담을 하신 것 같아요. 상간자 소송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외에 다른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충분히 그걸 받을 수 있는 방법에 지금 아마 선임하신 변호사분하고 말씀을 나누셔야 되고 지금 그 무속인하는 유튜브에 혹시라도 뭐 가서 댓글을 남긴다거나 다른 식의 본인의 그렇죠. 유튜브로 어떤 조치를 취하든가 그러면 오히려 본인이 더 안 좋은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맞아. 그래서 정말 감정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안 좋으신 분한테 이런 말씀 드리기도 죄송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아마 저와 같은 얘기를 지금 이 선임하신 변호사분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오 교수님, 뭐라고 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글쎄요, 지금 이제 아내는 이미 마음이 떠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무속인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유튜브 올리고 뭐 라이브 하는 걸 봐가지고는 내가 바람 핀 거는 뭐 바람 핀 거고 내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다라고 해서 완전히 이제 그 분리를 시켜놓고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남편의 입장에서는 정말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저 무속인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저렇게 유튜브를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이 남편의 입장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또 이제 거룩한 얘기도 많이 할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약점을 정확히 알고 그 자기를 찾아온 그 고객의 심리적 지배를 통해서 육체적 관계로 발전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거는 이 아내 같은 경우도 자기는 일회용 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반성을 하게 될 텐데 이 관계가 영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도대체 누구냐 힌트 좀 달라 이러시는데 자, 이 박 교수님 네. 가장 큰 피해자는 이 남편분이기도 하고 그 자녀들, 네. 자녀들 그렇습니다. 어른들의 문제니까 감당할 수가 있지만 아이들은 오로지 엄마 아빠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자기 생존을 위해서 부모한테 매달려야 되는 아이들이잖아요. 지금 제보해 하시신 분도 지금 그게 제일 속상합니다. 내가 싫어서 떠나가는 것까지는 내가 어떻게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아이들을 짐짝 취급하듯이 저렇게 그러니까요. 나간 건 절대 용서가 안 된다고 하고 지금 이 두 아이가 벌써부터 아빠 눈치도 보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빠도 우리를 버리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아이고, 속상하시고 세상에. 엄마한테 전화를 해도 되는데 아이들이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를 눈치를 챈 거죠. 세상에, 엄마가 어떤 우리를 좋아.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아유. 이 아빠의 걱정이 사실은 상당 부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우리를 버리고 갔다는 걸 아는 아이들은 굉장한 불안감에 사로잡히죠. 혹시 우리 아빠도 우리를 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면 아이들은 부모가 나의 생존의 유일한 방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엄마의 빈자리를 사실은 아빠가 채워야 되는 게 아빠도 너무 이제 속상하시고 벅차실 것 같고요. 혹시 엄마가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그 남편이 미울 수도 있고 뭐 죄를 지은 거는 나중에 용서를 받으면 되는데 엄마로서 아이들 둘을 버리고 이렇게 나가셔서 무슨 영광을 보시겠다고 나중에 정말로 평생 후회할 행동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아이들에게 정말 돌아가셔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시고 아이들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십니까? 네, 일단 파워훈님부터 많은 분들이 무속인 유튜버 신상 공개합시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이 박재규님 무속인한테 아내가 코치받고 있는 거네. 이희정님 애들을 내팽개치나요? 책임감도 없는 게 내 바람기까지 있네요. 언제나 맑음님 이 무당은 알았을까요? 본인 얘기가 사건만장에 나올 줄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 여기.